오늘은 많은 직장에서 2016년 새해 공식적인 첫 근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활기찬 일터와 출근 현장들을 둘러봤습니다. 전북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이 4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과 격은 여전합니다. 수출입 물량이 줄고 불황까지 겹쳐 군산항의 물동량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사흘간의 새해 연휴가 끝나고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이 새해 첫 출근을 하실 텐데요. 전주 송천동 농수산물시장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경매가 시작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하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전주 송천동 농수산물시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딸기와 밀감 등 각종 과일 경매가 한창 이뤄지고 있는데요. 앞서 새벽 4시부터 시작된 경매가 현재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매사의 우렁찬 목소리에 따라 상인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이어지고 공판장에 들어찼던 농산물이 속속 낙찰되고 있습니다. 무, 배추를 비롯해 대파와 시금치, 깻잎 등 100가지가 넘는 채소와 딸기와 밀감 등 싱싱한 과일들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대부분 상인이 참여하는 본격적인 경매가 열린 건 새해 들어 처음입니다. 농민들도 어젯밤 이곳으로 과일과 채소를 나르며 새해에는 농산물이 제값받기를 기원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많은 시민들도 새해 첫 출근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출근길이지만 해가 바뀐 만큼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도내 관공서와 각 기업들도 오늘 오전 시무식을 열고 본격적인 2016년 업무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전주 송천동 농수산물시장에서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길 전 대표가 당을 떠나면서 도내 정치권에 끼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김한길계로 분류되는 김관용 의원은 신당이 야권의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여론의 흐름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혀 탈당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순창에 칩거하고 있는 정동영 전 장관을 찾는 야권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어 정치권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보건복지부가 뽑는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완주군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중한 업무량 개선을 위해 처우 개선 3개년 중기 계획을 세우고 조례 제정과 지원협의회 구성 등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복지 역점 사업 시행평가는 보건복지부가 9개 복지 역점 사업에 대해 매년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 결과를 공모 평가하는 것으로 우수 지자체를 선정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정된 전북 연구개발특구의 후속 조치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안에 연구개발특구 육성과 관리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는 기술사업화 지원센터인 가칭 테크비즈센터를 건립합니다. 농생명과 탄소 융복합 산업이 특화된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연구기관 개발 성과를 기업에 이전하거나 창업에 활용하는 사업화 촉진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가 무려 10,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가족, 특히 결혼 이주 여성을 차별하는 시선이 우리 사회에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이디아 씨.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시집 온 지 15년이 됐지만 지금도 가끔 난감한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백화점 가서 옷 고르다가 집주인이 저한테 왔어요. 안 사면 나가라고.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 여성들이 겪는 이 같은 사례는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여전함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전북대학교 산업협력단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도내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7천여 명을 방문 조사한 결과 45.1%가 이와 비슷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차별은 3년 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결혼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차별을 받는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들과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다문화 가족의 고민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3년 전에는 한국 생활의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경제적인 고민을 제일 먼저 꼽았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이
언어 문제 다음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장기 체류되는 어머니들이 이제 전라북도에 들어와서 사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성장에 따른 교육의 문제가 이들이 겪고 있는. 도내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9,400명, 가족을 포함한 다문화 가족이 4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그들을 막아선 보이지 않는 벽은 완전히 허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한 논란이 재현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총연합회는 전북교육청을 포함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이달 초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군산과 익산에도 문을 엽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비장애인 위주의 기존의 평생교육센터와 달리 장애인 맞춤형 직업교육과 교양, 인문학 등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내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전주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요리와 생활도예, 컴퓨터 활용 등 23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으며 한 해 인원 10,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홍보 활동이 추진됩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최근 도내 대학생 12명을 정책장터 누리꾼으로 선발해 월 1회 이상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채용 박람회 등을 체험하고 그 후기를 SNS에 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개선을 꾀하고 중소기업청의 지원 정책들이 많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공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항을 통해 옮겨지는 물동량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수출입 물량이 줄었고 군산 산업단지 불황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군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콩깻묵이 하역도에 화물차에 실리고 있습니다. 군산항에서는 목재와 펄프 자동차 등 15개 품목이 하루 평균 5만 톤 정도 취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총 물동량은 1,830만 톤으로 전해와 거의 비슷합니다. 차량 부품과 화공 생산품만 다소 증가했을 뿐 나머지 품목은 제자리이거나 감소했습니다. 군산항을 경유한 선박 역시 3천여 척으로 5%가량 줄었습니다. 다만 대중국 물동량만은 늘었습니다. 한중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되고 군산에서 대련까지 항로가 신설되면서 전해보다 13% 증가해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 항로를 신규로 개설하여 자동차 야적 등과 사이로 건설로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 국가산업단지의 가동률이 70%에 머물고 조선업중에 집중된 산업단지의 특성상 군산항의 물동량은 큰 폭의 증가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산업이 많은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동량이 지금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감소 추세에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30개 선석으로 운영 중인 군산항의 경우 수심이 낮아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로 준설과 항만 인프라 구축 그리고 물류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등이 물동량 확대를 위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전주시가 부주의 사고 사망자 수 제로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앞으로 3년간 사망자를 17%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2018년까지 부주의 사고 사망자 수 감축 목표 관리제를 추진하고 화재, 교통, 감염병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11년부터 4년간 연평균 297명이 부주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며 2018년에는 평균 사망자 수를 이보다 51명 줄일 계획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익산시는 단전이나 단수, 건강보험, 국민연금 체납 등 총 24가지 정보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신속히 발굴하는 정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이를 통해 복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군산 해망동 일대가 수산물 유통 특화 단지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군장대교 개통 시기에 맞춰 해망동에 수산물 유통 특화 단지를 조성해 군산을 찾는 방문객들의 관광 코스로 연계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수산물 종합센터에서 20년 이상 방치되어 온 송빙기를 최근 철거하고 현대화 시설 설치와 주변 환경 정비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포커스입니다. 2016년이 새롭게 시작돼 오늘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됩니다. 늘 새해를 맞으면서 다짐을 하지만 우리는 올해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 것인가. 하지만 늘 기대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최근 교수신문은 2015년의 사자성어를 혼용무도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혼용무도, 나라 상황이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 2014년의 사자성어로 지록유마를 꼽았던 교수사회가 작금의 상황을 더욱 비판적이고 비관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민주주의의 가치가 새삼 나약하게만 느껴지고 있고 경제 양극화는 더욱 심해져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와 노동을 둘러싼 가파른 기싸움과 보육 대란 등 벌써부터 올해 전국이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더구나 이 지역의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야당은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고 선명성마저 부족해 도민들의 마음을 더욱 착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4월로 다가온 20대 총선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처럼 복잡해도 우리는 미래를 희망으로 채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되찾고 공정한 룰과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정의,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4월 총선은 이 땅에 다시 민주주의를 세울 것인지를 가름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선거혁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간 포커스입니다. 이상 고온 현상으로 전국의 겨울 축제들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무주군이 제5회 남대천 얼음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군산 3.1운동을 기념하는 체험교육관을 건립합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주군이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5회 남대천 얼음축제를 전면 취소합니다. 무주군은 이상 고온 현상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하천이 제대로 결빙되지 않아 안전에 우려가 있다며 이번 얼음축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국비를 포함해 모두 3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항일운동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에 군산 3.1운동 체험교육관을 건립합니다. 3.1운동 체험교육관은 구암동에 지상 2층, 연면적 1,30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지고 전시실과 영상체험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부안군이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김과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숭어를 2016년 1월에 수산물로 선정했습니다. 부안군은 제철 수산물 판로 확대와 어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매달 이달의 수산물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읍시가 칠보면 반곡리에 칠보 지역 6차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7개 경영체들의 공동 이용 공간인 칠선을 준공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6차 산업 수익 모델 시범 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칠선은 지역 농축 수산물을 이용한 맛집을 운영하고 각종 생산품을 홍보 판매하는 지역 주민 소득 창출 사업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진안군이 전북 현대축구단 선수들에게 진안 홍삼을 후원하고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중계 방송 등에 나타난 스폰서 미디어 노출을 분석한 결과 6억 원의 브랜드 노출 효과를 거뒀습니다.
전북현대는 2009년부터 진안군에서 홍삼을 지원받는 대신에 경기장 대형 전광판과 진안 홍삼데이 이벤트 등을 통해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에게 홍삼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지난 2012년 처음 임용된 수석교사들의 재임용 여부가 이달 중순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4년마다 재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지난 2012년 임용된 수석교사 37명에 대해 현장 평가를 마무리하고 11일에 재심사위원회를 열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중등 43명을 포함해 모두 59명의 수석교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을 연결하는 관광 패스라인 구축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6월까지 관광 자유이용권과 연계한 특별 가맹점과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도내 14개 시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하반기에는 주차장과 관광시설에 정산 프로그램과 단말기를 보급하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도 추가로 개발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김제시 봉남면 대송리 접주마을 48만 원, 구정리 구성마을 34만 원, 신호리 구호마을 19만 5천 원, 용신리 용지마을 8만 5천 원, 종덕리 성덕마을 21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칠성마을 13만 5천 원, 종정마을 8만 원, 동령마을 21만 원, 행총리 제내마을 10만 원, 재행마을 6만 원입니다. 평사리 주자마을 박동수님 30만 원, 회성리 회양마을 13만 5천 원, 청하면 관상리 관상마을 14만 원, 관신마을 14만 원, 동지산리 내신마을 5만 원, 연봉마을 18만 1천 원, 월현리 목교마을 23만 7천 원, 성남마을 13만 7천 원, 장산리 거산마을 20만 9천 원, 이리동산 초등학교 6학년 5반 1동 13만 5천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도내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대학교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오는 9일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립니다.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이 오는 9일과 10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소리지아 챔버 앙상블의 정기 연주회가 오는 9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창작문화공간 여인숙 레지던시 협력작가 작품이 오는 17일까지 창작문화공간 여인숙에서 전시됩니다. 대학로 대표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가 오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한혜랑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전주 상공회의소는 내일 호텔 르윈에서 신년 인사회와 제12회 전국경제대상을 시상합니다. 제19회 익산 상공대상 시상식이 모레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있습니다. 2016년 건설인 신년 인사회가 모레 전주 호텔 르윈 백제홀에서 있습니다. 김제 시립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8일까지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이끌어 나갈 자원활동과 지프지기를 내일까지 신청 접수받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구름이 많겠고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